네, 오늘은 이제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즐거운 일도 있지만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노는 말과 행동이 돌발적으로 격렬하게 표현되는 본능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과도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가슴에 화가 과도하게 쌓이면 이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이 되면은 바로 화가 폭발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심하면은 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광증. 광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광한다. 정말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인데 덩치는 작고 바짝 마르게 생긴 아이인데 덩치가 큰 아이들이 전혀 이 아이 앞에서는 함부로 말도 못하고 같이 놀라고도 안 그래고 항상 문제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한의원에 내었는데 보니까 눈꼬리가 들린 형이었습니다. 눈꼬리가 들렸다는 것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어떤 때는 굉장히 온순한데 어떤 때는 아주 급격하게 또는 급작스럽게 화를 내는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집안 환경이 그랬는지 또는 학교의 환경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아주 굉장히 분노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선생님한테도 문제아로 이렇게 각인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냐면 자기는 나중에 격투기 선수가 되겠다 할 정도로 과격한 행동을 하고 이런 아이였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른과 복잡한 곳에서 어깨가 마주치면은 맞부탁드리면은 어른한테 공손하게 실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째려보면서 이렇게 주먹을 불끈지는 이러한 행동까지 한다고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워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한방 치료를 받고 나서 아주 온순한 애가 되었고 선생님께서도 애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좋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는 어떤 체질에 잘 나타나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분노 조절 장애가 제일 많이 오는 체질은 양명형 체질입니다. 양명형 체질은 사실은 경호도 밝고 의리도 있고 정말 성실하고 이런 사람입니다만 무슨 일에 빠지면은 아주 몰두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성격도 정말 한번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타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떠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분노가 폭발하면 특징이 담도 뛰어넘고 지붕도 뛰어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아주 힘이 좋은 닭이다혈한 형입니다. 다혈질이죠, 한마디로.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얼굴이 붉거나 얼굴이 돌출돼 있거나 털이 많거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계속되면, 말하자면 선천적인 요소도 있고 후천적인 요소가 거기에 가미되면 폭발하는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화를 내도 무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그런데 화를 내지 않더라도 입만 딱 다물고 있으면 표정만 바뀌어도 굉장히 무서워지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상이라는 게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양명형들이 그런 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꾸 신경 쓰는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변비입니다. 대변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대변이 안 나가서 독기가 쌓이면 그것이 위로 올라가고 치밀어 오르고, 그렇게 되면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자꾸 화를 내는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은 대변을 소통시킵니다. 그리고 밥을 며칠 정도 굶깁니다. 그렇게 대변을 소통시키면서 감정을 조절해주는 그러한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눈꼬리가 들린 형, 눈꼬리가 이렇게 위로 처진 형들이요. 이런 형들이 대개 다정다감합니다. 다정다감해요. 다정다감한 사람이 특징이 있죠.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죠. 감정의 폭이 크죠. 또 이런 사람들은 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손재주도 있고 음악적인 예술적인 소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주변 환경이 좋지 않으면, 말하자면 후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일이 생기면 막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한도 없이 폭발해요. 올라가니까. 근데 눈이라는 건 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눈꼬리가 이렇게 살짝 들렸다는 것은 화가 솟구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는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에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체형입니다. 목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목형의 특징은 나무 목자를 쓰죠. 나무같이 쭉쭉 뻗은 아주 늘씬하게 생긴 사람들을 목체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손가락도 길어요. 그 다음에 코도 길어요. 팔다리도 길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코가 오뚝하면서 돌출했거나 또는 털이 많거나 가슴에 털이 있으면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아주 쉬운 체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목체형 특징이 아주 인정스럽고 정도를 걷고 틀림없는 사람인데 화를 불끈불끈 잘 내는 체질입니다. 그게 이 사람의 체질인데, 이런 사람들이 털이 유난히 많거나 가슴에 털이 많은 경우에 분노 조절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기를 돋궈주는, 간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목을 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간기를 순환시켜주는, 간을 순환시켜주는, 간기를 순환시켜주는, 말하자면 간에 어떠한 나쁜 기운들이 잘 순환되게 해주는, 그래서 제자리에 가도록 하는, 이 목체형들은 아주 인정스럽다고 그랬죠. 또 정도를 걷는다고 그랬죠.
화를 불끈 내는 게 특징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면 아주 인정스러워집니다. 그 순간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욱하는 것이 계속되다 보면 분노 조절 장애가 환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는 선천적인 요소와 선천적인 요소라는 것은 선천적인 체질을 얘기하죠. 후천적인 스트레스나 화에 의해서 이것이 동반되면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한의학적으로 침 치료를 하거나 한약을 쓰거나 이러한 것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치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의사는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도 변해야 되고 본인도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들은 즐거운 음악을 듣고 스포츠 댄스 같은 이런 것으로 하거나 또는 취미 생활을 하거나 또는 약간 파워워킹을 하면서 본인의 육체를 써먹음으로써 정신으로 화가 집중되거나 가슴으로 화가 몰리는 것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